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년 1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우려 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빅테크 쪽 실적 발표 얘기 말씀드리면 28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29일에는 애플,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봤을 때, 대략적으로 64곳 중에 80%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빅테크에서 어닝이 나온다? 요거는 시장이 꽤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요거 한번 일단은 노려보면 좋겠네요. 당연히 한국 쪽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자, 그리고 오는 27일에서 28일 FOMC 요게 열립니다. 이 금리 결정하는 회의죠. 근데 이제 동결이 사실상 확정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연준 의원들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지금 예측으로는 한 올해 6월, 7월쯤 되면 금리 인하가 또 한번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시장을 조금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오케이, 요런 것 때문에 나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 셧다운 쪽이랑 지금 트럼프가 과하게 움직이는 부분, 요게 이제 또 한 번에 하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자, 일단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엄청나게 크게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린란드. 먹으려고 하다가 유럽이 과할 정도로 반응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좀 많이 뒤로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더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요번엔 조금 더 과하게 건든 게 뭐다? 이거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또 보여지게 되었죠. 특히 민해에서 시위?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는 더욱더 많은 인력을 갑작스럽게 밀어넣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랑 좀 다른 부분은 무엇이다? 과거에는 차량 관련해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지 않을까? 라고 이제 동의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그게 조금 힘들죠. 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총이 발견 안 됐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제압된 상황에서 열 발을 쏘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정부에서 조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지금 이름조차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근데 미국은 헌법으로 애초에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도록,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이제 주정부 입장에서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요거 정치적인 갈등으로 올라오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백악관은 지금 야당을 탓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요렇게 아예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민주당 쪽에서, 이 미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탄핵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 상원 쪽에서는요, 여전히 백악관 우위거든요. 백악관이래. 민주당 우위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표결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꽉 잡으면 통과 안 됩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에서 통과가 되어야 정책이 실효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법안이 실효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예산안이 돌아오고 있네요. 거기다 이제는 민주당이 명분을 얻었네요. 이거 진짜 역대 최대의 셧다운 기간이 좀 가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든 숨통을 틔우기 위해 탄핵까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수그르는 모습 요거 보여주면서 좀 외부에서 방향을 뚫으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뭐다? 러시아 쪽 어떻게든 휴전 가겠다. 근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결과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란 때린다. 아니 여기서 평화를 원한다며요. 근데 이란을 또 공격하려는 모습? 여기 슬금슬금 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결집을 위해선 외부를 때리는 게 정답이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가 예전에 2016년도 대통령 처음 되고 나서부터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경제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국을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진짜로 궁지로 몰렸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에 뭔 일이 일어나도 지금 이상할 게 없다. 하여 증시의 변동성은 이런 걸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가장 큰 키포인트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0.63달러로 마이너스 0.7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외에 또 봐야 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히토류, 지금 이 트럼프가 외부 때리면서 중국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더 때리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히토류 기업 추가로 지분 매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내구재 지금 당장 막 올라간다 막 얘기는 있어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꺾일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광물 쪽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이 원자재로 쓰는 배터리부터 해서 구리, 전선, 은 쪽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웃고 있습니다. 왜? 원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판매 가격을 이들은 같이 높일 수 있어요. B2B다 보니까. 원가 비율 맞춰서 이 매출이 증가한다. 영업이익률 1% 유지만 해도 100만 원이었을 때 1%랑 200만 원이었을 때 1%랑 다르잖아요. 같은 물량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돈 벌 타이밍 오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빅테크 관련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품 납품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질 수 없도 투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중간에서 계속 납품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직접 팹, 리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돈 되는 쪽보다는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 그런 쪽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파운드리도 완전 고성능 파운드리는 상관이 없는데 좀 저성능 파운드리, 이쪽은 일거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갈라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AI 쪽 발전하는 만큼 통신도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6G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려오고 있죠. 근데 로봇 쪽은 요거보다 좀 세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퀄컴에서 특허낸 거 보니까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와이파이 요거 관리가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발전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한국에 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렇게 발전하는 만큼 AI 에이전트 로봇의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부품 관련해서 이 OLED는 로봇이든 어디든 사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꾸준하게 보시면 되고, 드론도 발전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다시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리고 전력의 사용량은 급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송배전 관련된 장비 납품하는 데들은 지금이 전성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방산 쪽과 함께 조선 쪽은 한동안 한국은 괜찮을 거다. 자,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정부에 속도 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좋고,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니 없니 얘기는 나오지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면 좋다. 다만 이쪽이 진입 장벽이 되게 낮습니다.
기술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지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휴대화만 하고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의류 장비처럼 기술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 그냥 단기적으로 앞서갈 수는 있어도 그 영구적일 수는 없다라는 건 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TS의 컴백이 옵니다. 2020년도에 BTS가 전 세계를 뚫어줘서 한국의 다른 가수들이 쉽게 그 후속을 따라갔죠. 해서 실제로 현지의 그 업계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해요. BTS의 때가 너무 쉬웠다. 근데 BTS가 군대 가고 이게 많이 다쳤었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주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까지 마지막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쭉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 없잖아 보여지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 조금 그래 최악은 지나갔다는 얘기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 제가 나름 분석한 걸 이번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HMM 투자 의견 중립을 표한다. 목표 주가 21,000원. 현재 딱 이 수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왜 지금 위치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좀 떨어지긴 했다. 근데 컨테이너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HMM이기 때문에 야, 이건 컨테이너 운임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당연한 부분 아니었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많이 조금 고점 대비 떨어진 걸 생각을 하면 예전에 막 적자 얘기도 있었던 만큼 요걸로 방어했다? 전 나름 이것도 괜찮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돈은 번 거니까. 그리고 회사는 요 컨테이너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다른 쪽으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벌크선 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그러면 실적이 급감이 나오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확실히 방어가 되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어난 배들이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돈을 엄청 벌었을 때 주문한 게 이제 인도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봉량이 늘어났지만 희망복, 우회하다 보니까 상세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3년 완전히 운임이 바닥을 찍었을 때 주문한 배에 요거 부담스럽지 않게 거의 막바지로 인도가 끝날 테니 이제 앞으로 은퇴 선박 늘어나고 이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 된다면 그럼 컨테이너 쪽의 실적은 이제 곧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게 되는 것 아닌가? 요거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크와 함께 야 이대로만 가면은 되게 좋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더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이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뭐 방향성은 되게 좋은 상황인데 근데 희망봉 우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방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통행이 재개가 된다면 요건 심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테니까. 근데 요즘에 갑자기 뉴스로 그 후티 쪽 수에즈 막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풀린다라는 얘기 있지 않았냐? 막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진짜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수장 중에 몇 명이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쓱싹이 되었을지 아니면 망명을 갔는지 그건 나중에 가서 뉴스를 보면 되긴 하는데 근데 갑자기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야 이거 해결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진짜
이거 팔아야 되나 싶은데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후티 공격 재개 신호 오고 있다. 뭔 소리? 잔존 세력은 포기하지 않았다. 완전히 이 그룹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아래서 올라오고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수혜즈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공격 안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험료가 너무 센 상황이기 때문에 다 뺑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건 지속이 될 거고 요게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 HMM 실적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요 내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설령 수혜주가 뚫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물동량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이 재무제표를 꾸준히 보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실적의 고점도 한 번은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렇게 딱 보니까 나름 괜찮네. 매력적이다. 근데 아무래도 적정 수준이다 보니까 위에 먹을 게 좀 덜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좀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 봤던 것들에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준비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첫 번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매각 관련 이슈도 요즘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꿈틀거림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요걸 한번 노려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역헤드앤숄더 나오네요. 위에 저항만 돌파하면 완벽하게 핵심 구간을 다 아래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과거 매각 이슈 있었을 때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번 이렇게 반영만 시키면 된다. 추세 하나 따라가자 라고 생각을 하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 쓰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실적의 저점은 얼추 보여지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나마 불확실성 있는 게 있었는데 한동안은 이게 호재로서 우리한테 더 이어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적정 주가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크게 먹을 게 없으니까 들어오는 게 덜 하는 것 같은데 매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진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현재를 중심으로 꿈틀거릴 수 있으니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